20분만 쉬었다가 내 방으로 와요. 네. 최종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만나신 지 지금 한 6일 정도 됐잖아요. 지금. 예. 6일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에 뭐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서로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Dạ. Anh nói là hai người gặp nhau cũng được cả tuần rồi á, thì bây giờ có muốn hỏi gì không, có thắc mắc hay là có vấn đề gì không, có gì muốn nói không? Dạ không. 없어요? 저도 그 혹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요. 뭐. 약간 간단하게 약간 서운한 거. 헤어지기 때문에 서운하다. 네. Dạ. Anh nói là chỉ có một điều bây giờ phải chia tay nên hơi buồn. 제가 내 상담할 때 예. 기억나죠? 그 결혼에 대한 것은 선택에 둔다고 그런 말 기억나죠? 예. 네. 본인 의사로 결혼하신 거 맞으시죠? 예, 본인 맞습니다. 선택해서. 제가 원해서 한 거 맞습니다. 이제 지금 두 분이 이제 부부로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은 업체 국제결혼 특성상 네.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예. 그럼 맞선에 그때 참석했던 지금 잠깐 한국에 나가 계신 지사장님, 예. 그리고 저, 그리고 경진 씨, 그리고 신분 씨, 또 휴엔 씨도 있었고 매형분도 함께 계셨는데 그 누구도 신이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걸 다 알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혼보다는 훨씬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신부님 입국하시기까지 한 7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하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끊을 거예요. 그에 대해 동의하신가요? 당연히 해야죠. 혹시 이거 통역 가능하겠어요? Dạ. Anh nói á, là hai người á, ban đầu là xem mắt xong rồi lựa chọn nhau để kết hôn đúng không? Ý là mình tự. 이해했어요? Yes. 보통 이제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하면은 업체는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이제 두 분의 행복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알아도 그냥 입국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업체의 이제 양심이 중요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짜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두 발 보고 잘 수 있는 성격은 못 되죠. 그런 사람은 못 되니까 두 사람이 정말 입국 전이나 입국 이후에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 점을 믿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뒷일은 회사에 맡기고 예. 두 사람이 부부로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네, 아셨죠? 예. Anh nói là ý là khi mà em đi vào Hàn Quốc hay đi qua Hàn Quốc được. 아무튼 뭐 길다 하면 긴 6일이고 짧다 하면 짧은 6일인데 아무튼 두 분 고생하셨고 두 분이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h nói là thời gian qua mọi người đã vất vả rồi, sắp tới hai người nhất định phải sống hạnh phúc nha. 고생도 많이. 이상입니다. 나 인터뷰예요. 정말요? 네. 저 통화가 그 시간에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자청력 하시는 거. 저 베트남 말 하세요. 네, 아니 잠깐만 같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말로 하세요. 나는 원래 인터뷰 볼 받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그거는 서비스.
아니, 어떤 질문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처남이 국제 결혼을 하는데 베트남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왜 또 그럼 이제 본인이 직접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지.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 다른 업체를 놔두고 휴먼을 선택했는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에는 다른 거 없어요. Mr. Kim 혹시 왜 휴면 국제 결혼 선택하셨습니까? 이 결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희 처남이 과거에 지역에 있는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나쁜 말로 잘 되지를 않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 네. 근데 집에서는 이제 자꾸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을 3년 전에 만나가지고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 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찾기 시작한 게 유튜브. 그죠? 유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몇 군데 결혼 업체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국제 결혼. 휴먼도 두 가지가 있더만요. 휴먼 TV가 있고 휴먼 국제 결혼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대표님 얼굴 확인하고 제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처남한테 그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이제 처남이 원래는 이제 여쭤봤는데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표님하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성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유튜브를 보면은 직접 발로 뛰면서 하시는 그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만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베트남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그 상대방을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되게 신경을 써주는 업체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다. 휴먼이가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베트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베트남, 특히나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남아를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저희 나라 정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교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공산국가지만은 종교가 인정이 됩니다. 되게 이제 불교가 한 12% 정도 되고, 천주교가 한 7% 정도 된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종교도 인정이 되고, 또 부모 모실 줄 알고,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제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추천하게 됐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개해주는 업체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막 수박 거닫기 식으로 손님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다고. 뭐 의자에 앉아갖고 내가 베트남 많이 아는 것만 막 하는 거다고. 직접 발로 뛰는 거다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실성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게 천안분 결혼을 가까이서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지켜보면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이 회사 대표님을 이런 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근데 막상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다. 보면 처음에 와서 보니까 서울을 보는데 뭐 무작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해서 1차, 그 다음에 2차, 3차에서 대표님하고 쉽게 말해서 결혼할 사람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 선택한 사람 우리 처남은 아주 만족스러워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희들은 이제 한국 사람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 대표님은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여성분하고 생활을 또 같이 해보시고 특히나 또 연애 결혼했었단 말입니다. 연애 결혼해서 아마 사모님이 은행원 출신일 거예요. 은행원 출신. 이 남들이 생각할 때 대표님이 다른 사람 같이 말로만 막 하고 이런 사람 15년, 20년 전에 뭐
옛날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 그런 스타일 아니라 이분은 연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신경을 씁니다. 저희들보다 더. 저희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회의사 하는 방침대로 모든 걸 따르랍니다. 머리 따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트하면 카트하고 그것은 회사가 하시는 대로 왜 저희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 5, 6일 만에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 7개월 동안에 어학당에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 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회사를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앞으로 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랍니다. 경희 씨도 한 말씀 할래요?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세요. 그냥 나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매형이 그냥 권하니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마음이 웃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죠.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왔죠. 저도 겉으로는 싫다 해도 막상 오니 참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체가 상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저는 신랑 신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상식에 맞는 이야기면 들어주고 업체가 그걸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업체들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신랑이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아이씨 뭐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나중에 하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상식이 없는 그런 태도는 절대 저는 취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항상 신랑이 얘기를 하면은 주의 깊게 듣고 저도 판단할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성운을 해가지고 네. 성운을 해서 유튜브에 쭉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휴먼 같은 데 보면 그 성운했던 부분이 그대로 쭉 나오는데 네.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삭제가 되더라고. 그 내용이 뭐입니까 그게? 보통 그냥 신랑 신부가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 삭제하는 경우는 없죠. 아, 예. 저는 거기 궁금했어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의 인성이나 그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믿습니다. 믿고 제가 오히려 짜증날 정도로 제가 나이 먹은 제가 대표님 이 정도면 넘어가면 좋겠는데 꼭 짚어요. 그러면은 짜증나지만 속으로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차라리 돈을 안 벌었으면 안 벌었지 이런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튼 고맙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신나는 방이다. 아유, 그래요. 17일 봅시다. 다음에 오면 축구해요. Rồi nói chuyện với chồng một xíu đi. 아, 좋아.